이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그 역동적 이론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비록 유전인자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릴 때의 경험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싸우느냐 도망하느냐에 대한 그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어릴 때 애들한테 성폭력 피해를 말하자면 그냥 애들끼리 그 하라스먼트,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면 맞서 싸우지 못한 그 남자애는 자기의 마스큘리니티, 남성성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 회사에 갔는데 그 남자가 많다. 그럼 그 남자들에 대해서 갈등, 공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싸우듯이 할 수도 있고 슬슬 피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괴로우니까 어떻게 방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방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이제 방어기제라는 겁니다. 이 방어기제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행동 중에 방어기제에 따라서 이제 노이로제가 생기게 되죠.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동성애가 이제 형성된다라고 이제 보는 게 역동 이론인데, 그 중에 이제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릴 때 경험이.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포함했어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어릴 때 불우한 과거를 가지면 이제 나중에 동성애자 될 확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논문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어떤 섹스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아직도 연구들이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직접 건드리면 그 동성애자들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정상화된 그 70년대 이후에도 뭐 찾아보면 더 많은데, 그냥 제가 몇 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의 경험이 동성애하고 어느 게 먼저냐, 동성애가 탁월한다면 어릴 때부터 동성애적 그 어떤 그 소질이 눈에 보여야 되거든,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럼 어른들이 그거에 대해서 야단을 치니까 그때 트라우마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느 게 먼저냐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트라우마가 먼저고 동성애는 그 후에 생긴 걸로 통계적으로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논문 자체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요즘은 이렇게 논문을 보여드려도 이걸 그냥 무시해요. 모른 척 합니다. 결국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릴 때 학대가 동성애 원인이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뭡니까 이게 2020년 2020년 올해 나온 것도 있어요. 2020년. 하여튼 이게 어릴 때 역경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배경이다, 원인이라고 딱 말하진 않아요. 그건 이제 상관성이 높다 하는 그런 이제 논문들입니다.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미디어나 의학계나 또는 교육계에서는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어릴 때 학대를 방지할 만한 무슨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동성애 얘기 나오니까 막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게 논문은 나와 있지만 다 숨겨져 있어요. 미국 CDC 질병통계국, 우리 이번에 코로나 할 때 아주 유명해졌죠. 우리나라 가면 질병통계국 뭐라고 그러냐. 거기서도 지금 정기적으로 이런 조사를 합니다. 인구를 대상으로, 수천 명을 대상으로 동성애자들한테 어릴 때 어떤 일을 당했느냐, 경험이 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폭력을 당했느냐, 가난했느냐, 아버지가 때렸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 통계가 나오면 이걸 자료로 의사들이 이런 걸 치료할 때 뭘 염두에 두고 뭘 조사해 본 다음에 대응하겠다 하는 지식을 가지죠. 의사들은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학이 좀 대중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동성애를 옹호했던 학계, 정신의학회, 미국 심리학회들이 요즘 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 동성애 원인이 타고난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모른다고 얘기하고 이성의 원인도 우리 모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성애와 동성애를 같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동성애는 규범적이고 정상적이고 동성애는
병적이고 이렇게 보는데 같다고 이제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원인이 유전이 아니냐, 발달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복합됐다. 엉성하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죠. 복합적이다. 그런데 반드시 뒤에 보면요, 선택은 아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선택이죠. 자기가 안 하면 되니까. 그럼 어떤 그 본능적 욕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가 아까 방귀지 얘기했듯이 그걸 방향을 바꾸면 돼. 꼭 섹스가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죠. 뭐 부부 관계라고 해서 섹스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듯이 선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성애로 바꿀 수도 있고 금욕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동성애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게 일반 생각이죠. 이거 왜냐하면 동성애가 나쁘다. 왜 나쁘냐? 지난번에 말한 대로 병적인 요소가 많아요.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 건강 면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다른 걸 선택하라고 우리가 이제 조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른다 그러면서도 이제 딴 얘기를 합니다. 소화기 젠더 불일치 가설이라고 그래요. 어릴 때 젠더가 non-conform, 비수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스젠더 얘기예요. 어릴 때 트랜스젠더가 되면 걔가 커서 동성애자가 된다 얘기. 트랜스젠더하고 동성애를 묶어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트랜스젠더가 반드시 동성애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설입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이제 당분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젠더 불일치가 그럼 그거는 타고나는 거냐? 그것도 심리적인 거냐? 한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어 있고 여기저기 있는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동성애 주장자는 어릴 때 이런 행동, 젠더 불일치 행동이죠. 이런 행동을 하면 걔들이 커서 이제 동성애자가 되는데 자기가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는 걸 느끼죠. 여기 펠라게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익소틱, 펠라게 느끼고 이것도 이 펠란 느낌이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 사춘기 지나면서 성적인 거로 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소틱, 비컴, 에로틱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설 수준이고 이걸 증명할 이제 그런 그 논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 이상으로 오늘 얘기는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